월요일은 완벽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 이번 주를 무사히 보낼 나만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날입니다. 점심시간의 짧은 산책, 동료와의 가벼운 농담, 그리고 지금 들려드리는 이 노래 한 곡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해 보시는 것 어떨까요? 자, 월요일에 무기를 덜어드리는 따뜻한 동반자 해피투게더 시작합니다. 네, 브라보! 예, 브라보 마이 라이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노래인데요. 한 주간 동안 브라보 마이 라이프 외치면서 신나게, 활기차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행복은 잃어버린 숙제장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어느 책에선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어딘가 꼭꼭 숨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숨어 있는 것이기에 그 행복을 찾으려고 누구나 애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행복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느끼는 것이다 라는 말.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아서 오프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작은 행복과 여유를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피아님 반갑습니다. 반가요. 해피투게더 2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된대요. 월요일에 응원합니다. 행복은 깊이 느끼는 것이다. 마음에 새길게요 라는 댓글 고맙습니다.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킴 공동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느덧 텍스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만큼 세금을 얼마나 현명하게 관리하느냐가 은퇴 후에 내 주머니의 두께를 결정하는데요. 오늘은 미주 한인사회의 은퇴 설계와 이 자산관리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이시죠. YG 캘리포니아 파이낸스 앤 마케팅의 문선영 대표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세요. 네. 오늘 너무 멋있는 그래요? 그냥 화이트. 네, 감사합니다. 잘 어울리세요. 네. 자,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텍스 시즌이잖아요, 요즘에. 네. 텍스 시즌에 절세하면서 은퇴 플랜을 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아이라 이 플랜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아이라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다 알고 계시고, 나도 이것 좀 셋업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데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월급에서 W2나 혹은 1099을 받으시거나 어쨌든 인컴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인컴에서 세금 보고를 하시면서 세금을 내야 되는 포션이 있다 그러면 IRA로 본인의 은퇴 구자를 어카운트를 해서 거기에 돈이 들어간 돈은 세금 낼 때 면제가 돼요. 예를 들면 내가 1년에 10만 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다. 그런데 1년에 내가 8천 불을 예를 들어서 아이라라는 어카운트에다가 은퇴 구자에다가 돈을 예치를 시키면 그 돈은 나의 은퇴 구자이기 때문에 돈이 쌓이겠죠. 나중에 은퇴 때 내가 찾아 쓰면 되죠. 그런데 내가 세금 보고할 때는 10만 불의 인컴 세금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9만 2천 불을 보고하게 돼요. 그러면 그렇군요. 이 8천 불 집어 넣은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 이제 9만 2천 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세금을 좀 줄이면서 내가 세금 낼 돈으로 내 은퇴 구자 하나를 만들어 놓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놓으시게 되는데 보통은 직장을 다니시면서 한 40대 초반부터 이걸 해놓으신 분이 68세까지 혹은 65세까지 한 25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가지고 나오시는 돈이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한 40에서 50만 불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직장 다니시면서 세금 보고하시면서도 내가 직장에서 나올 때 40에서 50만 불의 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 그렇군요. 당장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고 나중에 그 세금을 혜택 본 돈으로 은퇴 플랜 하나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 혜택도 보고 은퇴 플랜도 다시 내가 셋업할 수 있고
맞습니다. 와, 그렇군요. 알아야 된다니까요. 네. 이 정보가 돈이에요, 정말. 이거 모르면 정말. 네. 그래서 예. 요즘은 이제 아이로아를 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네네. 아이로아 어카운트를 내가 좀 했는데 어떻게 뭐 어떻습니까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시게 되는데 어디에다가 얼마큼 넣느냐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세금 보고 기간에 은퇴 플랜을 시작하는 게 왜 최고의 재테크인지 텍스 시즌에 절세하면서도 은퇴 플랜을 할 수 있는 이 정보를 주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아이라를 넣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도 있습니까? 네네. 50세 전까지는 49세까지는 7,000불을 넣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연세가 50세 이상이 됐다 그러면 이제 8,000불을 넣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2026년도 지금 이제 텍스 보고한다 그럼 우리는 뭘 얘기하냐면요. 지금은 2025년도 텍스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2025년도는 8,000불까지이고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2026년도를 미리 넣겠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아이로아가 어마운트가 좀 늘어나서 네. 8,600까지 가능합니다. 와, 8,600까지 네네.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2026년 또 이 세법도 바뀌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근데 많은 분이 이 텍스 보고 직전에 아이라를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은 좀 알고는 있지만 정확한 그 기한, 네네. 그 금액 잠깐 이제 소개를 해주셨지만 좀 네.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보통 세금 보고하시는 게 4월 15일까지가 이제 올해 세금 보고일이다 그러면 네. 늦지 않으셨어요. 세금 근데 보고하신 다음에도 사실은 넣을 수가 있는 게 나중에 정정 어멘드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나는 맨 처음에는 몰라서 세금을 그냥 했는데 네. 내가 아이로아를 넣게 되면 이런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아셔서 네. 나중에 아이로아로 집어 넣었다라고 이제 보고를 정정을 하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아직까지 세금 보고를 안 하셨다 그러면 CPA님에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제가 올해 세금 얼마를 냅니까? 라고 내가 여쭤보세요. 여쭤봤는데 그러면 아이로아를 내가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거기다 돈을 예치를 하게 되면 내 세금이 얼마가 떨어집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은 CPA님들이 알려주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8,000불까지 7,000불까지라는 말은 뭐 3,000불 내시고 뭐 5,000불 내시는 분도 있어요. 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 어떤 분들은 인컴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이라를 해봤자 소용이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특히나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그러면 이제 솔로 401k라든지 아니면은 직장에서 401k를 아예 셋업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셋 아이라레이 같은 이제 그런 또 다른 특별한 어마운트가 더 많이 들어가는 네. 그런 아이라레이를 또 셋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전에 2026년에는 그 IRA 그 불입 한도가 7,500달러라고 하셨고 50세 이상은 8,000불이라고 아니요, 하셨나요? 7,000불이고 7,000불. 그리고 8,000에서 8,000 이제 8,600으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럼 올해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가장 현명한 절세 전략이 될지 뭐 이것도 일단은 이런 궁금해요. 거를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라레이는 네. 이 은퇴 플랜이다 보니까 넣고 나면 아무 때나 그렇게 찾아 쓰는 플랜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언제 찾아 쓸 수 있냐면 네. 보통은 59.5세까지는 찾아 쓰시면 그 페널티를 물게 돼요. 그러니까 은퇴 플랜이라고 individual 그게 I죠. 네. retirement R이죠. account A죠. 그게 바로 IRA거든요. 어렵네요. 네,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다시 말해서 개인 은퇴 구자란 뜻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네네. 근데 은퇴의 목적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태생 자체부터가 당장에 꺼내 쓰는 게 아니라 59.5세까지는 꺼내 쓰지 않을 거를 권고를 하죠. 그때까지는 그러면 이제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쓰시는데 네. 그런데 나중에 쓸 때는 이제 세금을 안 낸 돈이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찾았을 때는 자란 돈과 세금 안 낸 돈에 대해 세금을 좀 내시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네네. 근데 아이라라는 게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자 받는 게 또 달라집니다. 아, 그렇군요. 예를 들면 네네. 기존에 아이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네네네네. 그런데 그분들이 나 아이라 넣었는데 7,000불씩 꼬박꼬박 넣었는데 지금 한 4년 넣었더니 28,000불이야 내 돈 그러면 그건 사실은 정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4,000불에 7,000불씩 넣었다라는 건 4년 동안에 이자를 하나도 못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권하지 않죠. 이자를 받으셔야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보통 이제 CPA님들이 가서 아유라를 하나 어카운트를 여세요. 그러면 네. 우리 손님들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저도 맨 처음에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네. 아유라를 열었던 방법이에요. 저희 CPA님이 네. 그래요, 손영 씨. 그러면은 어떡한다. 밑에 은행에 가가지고 빨리 가서 그 돈 집어넣고 오세요. 그러셨어요. 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저 미팅 이제 세금 보고 다 마치고 네. 이제 그거 CPA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 어마운트를 제가 그 지하 1층에 있는 네. 이제 CPA 오피스는 11층이다. 네. 그러면은 이제 1층에 이제 보통 은행이 있으니까 은행에 네. 가가지고 아이라를 오픈하러 왔는데요. 그리고 CPA님이 보내주신 거를 이제 보여드리면 네. 그쪽에서 셋업을 해드려요. 이자가 지로예요. 지로.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다가 가지고 계신 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예, 되나 그러시는데 예. 그런 아이라까지도 옮겨서 함께 이번 연도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곳에다 넣으실 수가 있죠. 네, 네. 물론 네. 아이라를 주식시장에 직접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를 들면 뱅가드라든지 뭐 피델리티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네, 네. 아이라를 이제 보통 집어 넣으셔서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는 어떤 게 문제냐? 주식이 오르면 좋지만 떨어지게 되면 또 손해를 보시게 되고 그렇죠. 특히나 은퇴 플랜이다 보니까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제는 잘하기만 했으면 좋겠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보통 보험회사 쪽에 어뉴이티에다가 이 아이라를 셋업을 하시기도 해요. 어뉴이티. 네. 맞습니다.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구체적인- 어뉴이티에 예, 예. 아이라를 셋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보통 이자는 한 연평균 과장되지 않게 한 7% 정도를 받는 걸로 나와요. 네. 뭐 과장해가지고 뭐 10%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좋으면은 10% 받을 수 있죠. 좋은 해에는. 그런데 평균으로 10년을 다 따져봤더니 뭐 13도 받고 7도 받고 1도 받고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네, 평균 네, 네, 7%는 연평균 나오고요. 7에서 8% 사이가 나오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이자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군요. 7,000불을 넣고 네. 그 해에 이자를 받아서 그 다음 해가 됐더니 한 7,300불이 됐다. 근데 7,300불에 내가 돈을 더 7,000불을 집어 넣게 되면 14,300불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13,300불에 주식이 떨어져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한 번도 떨어지지 좋습니다. 않는 쪽으로. 네. 그렇게 어뉴이티를 아이라를 셋업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텍스 시즌에 절세하면서 은퇴 플랜을 할 수 있는 아이라의 이 셋업 방법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이래서 전문가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네. 예. 이제 만약에 내가 아이라를 이번에 셋업을 할 건데 혹은 네. 기존에 아이라가 있는데 네. 이자가 정말 잘하고 있지 않아요 라고 하시면은 연락을 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리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셋업하는 방법 그리고 또 저희가 그 회사에 어떤 회사로 들어가는 게 이자가 어떤지도 다 비교를 해드리면서 네. 셋업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전화번호를 좀 소개를 해드려 볼까요? 네네. 자, YG 캘리포니아 파이낸스 앤 마케팅의 문선영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문선영 대표께서는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 오후 4시 저희 라디오 서울 1650입니다. 여기에서 또 재정 세미나가 아니고 재정 머니와이즈를 방송을 하고 있죠. 재정 네네.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세요. 네, 유튜브 문서영의 채널은- 머니토크라고 네네네. 검색하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는 네. 626-827에 네. 9599 626-827-9599번입니다. 네. 문선영 대표님 전화번호입니다. 626-827-959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텍스트 문자로 이렇게 메시지 남겨주시면요. 리턴콜 해드리니까요. 네. 예,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찾을 수 있는 그런 룰 같은 것도 뭐 네, 있는 걸로 아까 알고 말씀드린 있는데요. 대로 예. 59.5세 전에는 찾으시면 네. 세금이 있으니까 보통은 그렇게 찾지 않으시고요. 은퇴하시고 나서 찾으시기 때문에 네. 뭐 66세라든지 아니면 68세라든지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찾으실 때도 보통 아이라 기존의 어카운트에서 넣어놓고 찾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이거를 어뉴이티로 롤오버해서 좀 더 많은 이자와 그리고 또 찾아 쓰실 때 세금을 좀 나눌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을 가지고 좀 하게 되죠. 네. 마찬가지로 401k 같은 거 직장에서
혹은 보통 아이라에 이제 가지고 계셨던 것들도 저희들이 이제 그런 플랜들을 좀 보시면서 이자 같은 거 비교해가지고 제대로 된 플랜으로 옮겨서 찾아 쓸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네. 왜 예전에 직장 다니시면서 약간 휴면 계좌처럼 그 401k 그냥 방치해 놓고 벌써 다른 회사로 옮기셨거나 네네.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셨는데 지금 다른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데 직장에서 예전에 401k가 있는 게 있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런 401k나 오래된 아이라도 이제 좋은 새로운 플랜으로 이제 네. 옮겨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기존 아이라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이자 받는 것도 달라진다는 거 좀 전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상담도 네. 예, 문선영 대표님 626-827-9599 626-827-9599번으로 메시지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롤오버 하실 때 네. 기존의 아이라를 이제 어뉴이티 아이라로 옮기시거나 아니면 401k를 옮기실 때 걱정하시는 게 나 세금 내야 되는데라고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나 이제 주식 쪽에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부연합항 오피스 내려가는데 이제 상담이 오셨던 분이 401k가 지금 네. 현재 210만 불이 있어요. 그 주식 쪽에 네네. 210만 불에 있는데 210만 불을 지금 옮기고 싶은데도 옮기지 못했던 이유가 지난 3년 동안 이분께서 오해를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어뉴이티로 옮기면 내가 스탁을 팔고 옮겨야 되기 때문에 스탁 쪽에 돈이 들어있으니까 그만큼 세금을 내야겠구나 싶어서 그걸 못 옮기신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스탁에 있는 아이라나 401k가 네. 어뉴이티로 옮기실 때는 그냥 스탁을 팔고 옮긴다 하더라도 네. 세금을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옮겨지는 진짜요? 어뉴이티 자체가 네. 아이라의 어뉴이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텍스 코드가 똑같이 옮겨지기 때문에 절대로 세금을 내지 않고요. 그렇군요. 찾아서 쓰실 때만 찾아 쓴 돈에 대해서 네. 인컴 텍스를 내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옮기시는 것에 대해서 나 지금 세금 내야 돼서 못 옮겨요 하시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렇군요. 스탁 아이라에서 어뉴이티 아이라로 옮길 때 세금이 없다고요? 네네. 와, 찾았을 때만 세금을 낸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은행에서 옮길 때도 마찬가지. 그런가요? 은행에 있는 아이라를 옮길 때도 주식에 있는 아이라나 아니면 주식에 있는 401k를 옮길 때도 이 어뉴이티로 옮길 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정보인데요. 또 구체적인 내용은 문선영 대표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401k 옮길 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네네네. 드리면 내가 401k가 있고 아이라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네, 합쳐도 돼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아이라는 기존에 있는 아이라는 아이라 어뉴이티로 옮길 수가 있고요. 네. 401k도 아이라의 어뉴이티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401k에 내가 35만 불 정도가 있고 아이라에 내가 한 10만 불 정도가 있다. 네. 근데 내가 찾아 써야 되는 나이가 됐는데 문선영 씨 말대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이자 받으면서 나는 찾아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 이 401k와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이라를 합쳐가지고 네. 새로운 아이라 어카운트로 옮기실 수가 있죠. 그러면 35만 불, 10만 불 따로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네. 합쳐서 45만 불이 들어가는 아이라 어뉴이티를 통해서 이제 거기에서 인컴을 찾아 쓰는 방법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 그런 상담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요즘 은퇴하시는 텍스 나이가 정감이라던가. 되니까 예. 네. 이제 가지고 있던 아이라나 401k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질문이세요. 네. 실질적으로 실제 케이스 예를 들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그런 거 있고요. 그리고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와이프가 네. 직장을 다녀서 그 401k하고 아이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분 혼자 남으신 거죠. 네. 그럼 남편분은 그 돈을 다 찾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찾아 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와이프의 그런 그 401k나 아이라를 그대로 옮기시면서 네. 남아 계시는 배우자 이름으로 오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찾아서 쓰지. 네. 찾아서 쓰시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만약 50만 불이다 그러면 그 돈은 그냥 50만 불이잖아요. 그렇죠. 이자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50만 불을 옮겨서 남아있는 배우자 이름으로 사망하신 분의 것을 옮겨서 남아있는 배우자가 이자만 받아가지고 쓰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10년 쓸 것을 30년까지 쓸 수가 있는 거가 와, 되죠. 그렇게도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도와드린 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유라를 어떤 경우에 은행에다가 좀 하다가 네. 또 어떤 분을 만났더니 어떤 보험회사를 하라고 그래서 또 보험회사도 집어넣었다가 또 그 다음 연도에 또 집어넣었더니 또 새로운 어카운트가 만들어져서 어카운트만 6개, 7개인 경우가 있어요. 아유라인데. 네. 근데 네. 돈은 당연히 뭐 7,000불, 7,300불 되게 조금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이것이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몰빵하는 게 좋습니까?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이자를 다양하게 받겠다 한다면 그러는데 네. 보통은 이제 똑같은 상품에다가 똑같은 네. 종류의 성격에다가 7개를 하나 놓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거를 조금 7개 나중에 찾지도 못하고 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급한 일에 돈을 찾으려면 더 힘들고 그래서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하나로 옮겨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 한 푼도 잃지 않고요. 네. 옮길 때 세금 내지 않고 그대로 옮겨서 네. 하나로 관리하게 되면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분산돼서 막 이쪽 저쪽 정신이 하는 것보다 없죠. 정신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도와드린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렇군요. 자, 텍스 시즌에 절세하면서 은퇴 플랜을 할 수 있는 IRA 셋업 방법 소개를 쭉 해주고 계시고요.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좀 예를 들어서 또 실제 케이스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626-827-959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YG 캘리포니아 파이낸스 앤 마케팅 문선영 대표님 전화번호입니다. 626-827-9599번으로 텍스트 문자로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리턴콜 해드립니다. 자, 해주실 말씀 또 많으시죠? 엄청 많으시죠? 네. 네, 네. 굉장히 바쁘실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게 내가 돈이 별로 없는데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나 그러시는데 여러분 그거 지금부터라도 네. 5년만이라도 이자를 받게 되면 네. 그 잘하는 돈이 되는 거예요. 작던 크던 간에 네. 여러분들 가지고 오시면 제대로 잘 관리해드리고 앞으로 오늘 손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서 본인한테 정말로 와닿았던 거는 앞으로 30년을 함께할 네. 재정 전문가라는 말이 와닿았대요. 오. 그래서 네 30년 앞으로 여러분들 돈 관리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상담 전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30년을 함께할 재정 전문가십니다. 예, 최초의 재정 방송 라디오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문선영 모니터 유튜브 방송 채널 운영 중입니다. 다양한 주제의 보험 플랜들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정보 얻으시고 알차게 네네. 재정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선영 대표님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626-827-9599번입니다. 626-827-9599번으로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막연하게만 느꼈던 이런 아이라와 절세 전략을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은퇴 준비는 세금을 관리하는 전략 요 플러스 네. 알파 요런 네. 것까지 전부 다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정말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세상에는 참 황당하고도 웃음을 주는 일들도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들려온 어제 오늘의 황당하지만 유쾌한 소식들 정리해봤습니다. 인도 벵갈루루의 한 남성이 오직 잠결에 선풍기 조절하기 귀찮아서 이 전용 AI 룸메이트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나 이 AI는 주인 코 고는 소리나 이 뒤척이는 거 이런 뒤척임의 패턴을 분석해서 미세하게 풍량을 조절한다고 하네요. 이 게으름이 창의력의 어머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게으름이 개발한 AI 룸메이트 소식이었습니다. 자, 일본의 한 동물원에서 버림받은 아기 원숭이 펀치가 인형 오랑우탄을 엄마로 착각해서 찰떡같이 붙어 지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황당하고도 귀여운 광경을 보려고 구름 인파가 몰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유명 인사들이 이 원숭이를 입양하겠다고 나서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한 남성이 결혼식 피로연 메뉴로 고급 요리 대신에 인스턴트 라면 노점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실제로 그가 올린 결혼식 라면 줄 사진에
이 수만 명이 공감하면서 그 스테이크보다 라면이 최고야라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네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 100% 할인 코드를 남발해서 세상에 2억 원어치의 신발을 공짜로 주문한 직원이 결국 해고됐다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이 직원은 시스템 테스트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창고에 쌓인 신발 박스들은 본 회사 이 신발 박스들의 이 회사를 본 회사는 결국 그러니까 신발 박스를 본 회사는 결국에는 뭐 이 직원을 해고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수족관에서는요, 최근에 기록적인 한파 때문에 아프리카 펭귄 20마리가 실내로 대피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이 펭귄인데 추위를 타서 뒤뚱뒤뚱 계단을 올라 이 실내로 들어오는 모습이 이 SNS에서 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재미있는 사실은 아프리카 펭귄은 남극 펭귄보다 이 깃털이 적어서 영하의 기온에서는 감기에 걸릴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우차사였습니다. 이 시간에 들어도 좋네요. 명곡이죠. 양희은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이 노래는 저녁 방송, 밤 방송에 참 잘 어울리는 노래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 시간에, 이 3시 시간에는 전혀 이 노래를 틀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신청곡으로 청해 주셔서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실리아님 어서 오십시오. 너무 쓸쓸한 노래, 가장 쓸쓸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센터 닥터 알렉스 킴 공동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세상은 우리가 바라보는 렌즈의 색깔대로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렌즈를 긍정과 기대로 닦아보시는 거 어떨까요? 해피투게더 2부 아주 멋진 음악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승열 목소리였습니다. 나라라는 노래였는데 드라마 OST였죠. 미생이라는 드라마 정말 재밌게 봤었고 정말 이 드라마를 보면서 직장 생활 그런 수고로움들 이 바둑에 비유를 해서 이 줄거리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정말 재밌게 봤었고 또 의미 있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 행알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세요. 가슴이 뭉클하네요. 예, 토요일에 이어 주말에 피곤했던 피로가 노래로 확 풀리네요. 역시 최고입니다. 라는 댓글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소피아님 밖에 있어서 귀팅 모드입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또 일부러 이렇게 또 적어주셨네요.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네요.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미생 완성 바둑에 있어서 근데 우리는 다 미생이다라는 그 마지막 대사도 가슴에 쏙 들어옵니다. 정말 공감이 가죠. 이런 말이 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나요? 거창하게 말하자면 그렇죠. 모든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글들, 좋은 내용들, 좋은 생각들, 또 행복한 마음, 즐거움, 기쁨, 이런 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당신의 생각이라는 그 주파수는 우주로 향하고 좋은 일들로 이렇게 응답이 온다. 나에게로 그게 끌어당기는 대로 나에게로 온다라는 거.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말. 예, 좋은 일을 끌어당기면 좋은 일이 생기고 행복하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우다 보면 정말 행복이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좋은 일들이 나에게로 온다는 거. 다만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좋은 생각, 희망의 말들, 또 행복의 말들, 예, 이런 말들로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과 행복을 매 시간마다 끌어당겨서 내 것으로 만들자고요. 예. 자,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가장 빠른 뉴스와 방송 다시 듣기, 더 많은 컨텐츠가 궁금하다면 라디오 서울 1650.com 공동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은 매일 거울을 보면서 얼굴은 살피지만 그 옆에 자리한 이 귀를 자세히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약 200여 개의 혈자리가 모여있는 귀는 단순한 청각기관을 넘어 우리 몸의 오장육부가 고스란히 담긴 인체 지도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 작은 귀를 통해서 몸의 이상 신호를 읽어내고 또 치유의 길을 제시하는 한국 최고의 이침 전문가 김영수 대표 모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 길을 오셨어요. 네.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오신 지 며칠 안 되셨죠? 네, 한 3일 정도 된 것 같아요. 3일밖에 안 되셨어요? 네네네. 어머나 세상에. 지금 시차 적응도 아직 안 된 상태이실 것 아, 같은데요. 네, 그러긴 한데, 뭐, 컨디션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좋아 보이십니다. 네. 표정이나 이런 네, 게. 감사합니다. 뭐 세미나도 있으셨다고요? 네네네. 끝났나요? 네, 세미나는 어제 끝났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시자마자 그냥 아니 이 LA 오셨으니까 좀 여행도 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아, 너무 바쁜 일정이네요. 네네.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예. 한 2, 3일 정도? 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정말 반가워요. 오늘은 이 작은 귀를 통해서 귀를 통해 제가 헤드셋 쓰고 있어서 귀가 네. 안 보이는데 네네. 귀를 통해서 우리 몸의 이상 신호를 읽어낼 수 있고 또 뭐 치유의 길을 제시하신다고. 네, 그런 맞습니다. 세미나도 저도 들어보니까 뭐죠 유튜브 방송을 제가 살짝 들어봤는데 그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귀는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 하는데 네. 대표님께서 이런 이침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신 특별한 뭐 동기라던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거 이침 연구를 하시게 되셨어요? 네, 뭐, 특별한 동기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런데, 네.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네. 출산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시군요. 네네. 그래서 네. 조금 약간 무력감에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저희 그 신랑이 이런 걸 한번 배워보면 어때?라고 이제 추천을 해서 네, 이제 어머나. 그 교육을 하러 갔는데 네. 처음에 듣고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 작은 귀에 무슨 그런 게 들어있을까? 네, 그런데 이제 간 김에 그냥 뭐 한 번쯤 듣는 것도라고 생각하고 그냥 관심 없이 듣고 왔는데 네. 저희 그 제가 출산한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랬죠. 네. 저희 아이가 갑자기 이제 뭔가를 먹고 네. 네, 급체를 한 거예요. 아. 그런데 제가 우연히 그날 배운 그게 급체나 뭔가 쇼크가 왔을 때 네.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알려주신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직접 이거를 시연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네. 아이가 이제 정말 숨이 넘어가고 이제 이제 급체가 무섭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정도가 됐는데 네.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진짜요? 네 이거 어머나. 너무 신기하다. 엄마가 살렸네요. 네, 진짜. 맞습니다. 얼마나 놀라셨어요. 세상에. 네 그게 운명적으로 저한테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네. 이침 연구에 네, 이제 맞습니다. 열중하게 되시고 그쵸. 지금까지 이제 걸어오셨다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렇군요. 제가 그 동영상을 좀 자세하게 봤습니다. 처음부터 네. 끝까지 보내주셔서 네. 아, 네, 봤는데 네. 보니까 정말 이침이 이런 효과가 있을까라는 네. 퀘스천도 생기기도 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정보를 알고 계시면
가정에서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가정에서도 맞아요. 활용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응급처치법으로.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좋겠다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모셨는데요. 예. 자, 귀의 인체 모든 장기가 이렇게 투영되어 있다는 원리가 좀 저는 좀 생소했어요. 네. 예. 들으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학술적으로 증명이 됐고 귀가 가장 작은 인체의 축소판이다라고 네. 얘기할 정도로 네. 신경이 전체 다 귀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장기들을 이렇게 자극을 주잖아요. 그럼 네. 귀의 반응이 바로 나타날 정도로. 그래서 처음엔 저도 안 믿었는데 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일리 있고 너무 그 정확하게 네. 이게 맞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 뭐 다른 걸 전공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전혀 다른 분야잖아요. 네,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미술 전공하시고 네.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이셨나요? 네,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분야인데 맞습니다. 이제 아이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그쵸. 되신 거군요. 네. 아, 귀의 특정 부위와 우리 신체 기관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인체는 대부분 다 혈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경락혈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게 귀로 전체가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자극에 의해서 몸의 자극을 네. 바로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래서 귀를 자극하면 인체에서 인체에 가지고 있는 장기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곳에 이렇게 이제 자극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네. 예,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네. 와, 이거 정말 신기합니다. 네. 오늘 아주 꿀팁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비결을 하나하나 짚어주고 계시는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침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네, 사실 뭐 한의원에서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네, 치료법을 그렇습니다. 환자에게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이 귀의 색깔이나 뭐 모양이라던가 뭐 이런 귀에 막 뭐가 일어나는 뭐 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보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뭐 이런 간단한 사인, 뭐 신호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네, 좀 네.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네. 예. 우선은 귀를 매일매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사실은 내 귀를 내가 본다라는 건 좀 어렵죠. 네. 그런데 가족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귀를 봐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통해서 네. 자기 귀를 볼 수 있는데 색깔이 변했다라는 건 체온이 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붉은 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체온이 높고 네. 물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좀 탁해질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피부 결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네. 몸에 염증이 생겼거나 통증이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주름이 생기거나 각질이 생기는 건 뭐 어떤 몸의 변화를 금방 알아챌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귓불 있는 쪽이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그래서 이 귀를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인체 축소판이라고 얘기하는 게 네. 우리 태아의 모습으로 이 귀를 생겼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돼 있기 엄마 때문에 자궁에 이렇게 그 뭐 태어난 그렇죠. 모습이죠. 예, 그래서 여기도라고 합니다. 이제 오. 아기가 뒤집어져 있잖아요. 예, 예. 예, 거꾸로 들어있는 모습을 귀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귓볼이 머리 쪽이에요. 그런데 이제 머리 쪽 있는 쪽이 네. 이상이 있는 것 같아라고 느끼진 않거든요. 아. 그런데 귓볼을 봤을 때 주름이 지거나 홈이 파이고 모양이 변형이 왔다라고 하면 이게 머리 쪽으로 뭔가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오호. 그래서 검사를 받으시거나 네. 귀를 약간 자극 주시고 이제 혈점을 조금만 배우시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네. 거기에다 자극을 주시면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원활하게 잘 치료가 되거나 그렇군요. 소통이 되는. 아하, 그렇군요. 네네. 사실 이 뭐죠? 겨울에 추운데 있다가 네. 따뜻한 데 들어가면 귀가 빨개지잖아요. 맞습니다. 열이 오를.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왜 귓볼에 이렇게 만져보면 뭔가 딱딱한 게 잡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귓볼에 딱딱한 약간 게 뭔가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이- 왜 그래요? 이 귓볼에 이렇게 딱딱한 뭔가 생긴다라고 네. 하면요, 몸에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두통이 있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지방 덩어리가 아닙니까? 그 지방 예, 귀에 지방 덩어리가 생기긴 조금 어려워요. 오. 그런데 이게 이제 귀에는 혈액을 흐르게 하는 혈관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네네. 그 혈관이 이렇게 조금씩 뭉쳐지고, 예, 딱딱해질 수 그렇구나.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 그러면은 마사지를 조금 해주시던가, 이게 만져서 풀어줄 수 있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작은 침점을, 네. 혈점이 있거든요. 네. 그 혈점에 그냥 뭐 씨앗이나 자석 같은 것들을 붙여서 자극을 주시면 네. 이게 풀어지는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아, 이침. 네네. 그걸 이침이라고 하죠. 저는 이침이라고 해서 귀에다가 막 침을 넣는 건 줄 알았는데. 네, 네. 이제 그게 아닌가요? 네, 전문으로 하시는 한의사 선생님들은 귀에다가 이렇게 채침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네. 일반인은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귀는 되게 신기하게 음. 자극을 주기만 해도 네,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씨앗 같은 거 집에 혹시 좁쌀이나 이런 게 있으면 네. 의료용 테이프 같은 걸로 붙여주셔도 효과가 어머나. 있을 수 있습니다. 지압처럼. 네, 네.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압을 예. 해주시고 마사지를 해주시면 너무 자극이 크니까 붙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예,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너무 심하게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안 되는 네, 건가요? 네. 그러니까 뭐 자극을 붙여놓고 마사지를 하시는 거 조금 네 심하군요. 심하죠. 너무 심한 자극은 안 좋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헤드셋 쓰고 있잖아요. 1시간을 쓰고 있다가 좀 벗으면 귀가 조금 네. 좀 눌려 있잖아요. 그쵸. 계속.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답답해요. 그게 저도 모르게 막 귀를 비비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좀 마사지가 필요한 것 같아. 저절로. 네, 네, 네. 그러고 나면 조금 시원하고 막 그쵸. 귀를 꺾기도 하고 막 잡 당기기도 하고 맞아요. 제 나름대로 그런데 네.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너무 자극적으로 네. 귀를 크게 잡아당기거나 많이 비벼가지고 마사지를 해주시는 건 이렇게 상처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누르는 지압법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군요. 꿀팁 하나 더 드리면 네. 혈압이 만약에 내가 높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요, 귓볼을 먼저 마사지를 해주시면서 네. 위쪽으로 혈을 이렇게 올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사지를 해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혈압이 조절이 됩니다. 어머나 잠깐만요. 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네, 혈압이 있으신 분들 꽤 계실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귓볼을 마사지를 해주고 네, 위로 올라가면서 네, 점점 그렇죠. 마사지를 해주라는 네, 거죠. 네. 한번 이게 지금 보이는 보여주세요. 팁이죠. 어머나 네, 귀 귓볼- 잘생기셨네요. 귀 감사합니다. 예쁘시네요. 네, 네. 귓볼을 이렇게 마사지를 먼저 해주시고 네. 위로 피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올려준다라는 식으로 해주시면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효과가 있으시고요. 그렇구나. 나는 혈압이 낮은데라고 음. 하는 저혈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반대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면서 귓볼에다가 네. 혈을 조금 더 담아준다라는 방식으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세요. 어머나 귀를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맞습니다. 도움이 네.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네, 네. 자, 스트레스나 불면증 또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들여다보고 그렇죠. 예, 스마트한 기기에 우리가 중독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거북목인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자세가 좀 안 좋단 말이에요. 이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통증이나 질환 중에 이침으로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예,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예. 이침으로 가장 효과를 빨리 본다라는 건요, 통증에 관련된 거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두통이 있거나 네. 위통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어깨, 목이 네.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뭐 다리가 아프다 이렇게 통증에 관련된 것들을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시침이라고 합니다. 자극을 주는 걸 이렇게 이제 스티커를 붙여주는 걸로도 시침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것만으로도 네. 금방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네. 그래서 그냥 이게 나아서 효과를 본다가 아니라요. 귀를 이렇게 완화가 되는구나. 네. 완화가 되고 그 완화가 네. 되기 때문에 증상을 느끼는 게 좀 적어져서 생활하시는 게 굉장히 편해지는. 아하. 네. 그리고 해독에
관련된 거. 네. 그러니까 알러지가 일어났다거나 네. 아니면 뭔가를 잘못 먹어서 그 이제 위에 관련된 통증이 생기거나 소화기 계통에 통증이 생기시면 네. 이렇게 해독하는 방법으로 이침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해독 방법의 혈자리가 궁금하네요. 해독 방법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약에 관련된 걸로 이제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위를 해주시면서 간, 신장을 같이 눌러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뭐 완벽하게 없어진다는 아니지만 내가 버틸 수 있을 만큼은 해독할 수 있다. 아, 그 정도로 완화가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귀에 이제 위에 혈자리를 그쵸. 자극을 해주고 그렇죠. 마사지를 하고 풀어주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음식을 잘못 먹어서 좀 이렇게 해독이 필요해요. 나 진짜 음식을 너무 잘못 먹어서 그렇죠. 식중독 비슷하게 네, 뭐 이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경우는 그런 어떻게 하면 경우도 좋을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너무 심할 때 병원에 가셔야 되겠지만 네. 그게 그냥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지만 너무 조금 고통스럽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이걸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전문으로 할 수 있는 한의사를 좀 찾아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세요. 네. 그 한의사님들이 전문적으로 배우시긴 했지만요. 네. 이렇게 집에서 자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도움도 받으시고 네. 진짜 많은 중독으로 그러니까 이제 식중독이 너무 심해서 네, 네. 탈수나 뭐 이제 혼수 상태가 된다 이런 거를 해줄 수는 그럼 병원에 없지만 가야죠. 네 맞습니다. 그런 종류는 병원에 네, 가시지만 그렇죠. 조금 참을 수 있다 할 때는 자가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최고입니다. 네. 그러면 뭐 귀 전체를 조금 마사지를 해주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것도 좋아요. 왜냐면 우리 일반인들은 구체적인 혈자리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귀형도인가요? 네네. 그거를 보면 조금만 검색을 하면 그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귀의 혈자리라든가 맞습니다. 뭐 어디랑 신체 어디랑 연결이 되고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복잡해서 그걸 잘 못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는데 뭐 우리가 귀가 그렇게 크진 않지 않습니까? 네.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귀 전체를 조금씩 이렇게 아픈 부위를 좀 풀어주거나 만져주고 마사지. 네. 네, 그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내가 좀 질병과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하면은 좀 치료를 받는 게 좋겠네요. 네네네. 치료를 받는 게 좋은데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 걸로는 조금 그렇고 네. 나는 그냥 뭔가 자극을 받은 걸로도 치료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네. 제일 좋은 방법은 네. 내가 배워서 가족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예. 어떻게 배워요? 아니 선생님 한국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제 배워요? 너무 많은 유튜브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걸 좀 그러네요. 이용하셔도 되고요. 네. 저를 초청하신 분이 이거를 저희가 이제 AIMI라는 AIMI. 네. 네네네. 의료에 관련된 통합 네. 연구소가 이제 네. LA에 있습니다. 음. 거기에서 저를 초청한 이유가요. 한의사 선생님들이 이침을 전문적으로 배우시고 이거를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통증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가르치기도 하지만요. 네. 이제 각자 집에서 활용할 수 개인들이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이런 대중화를 시키고 자 이렇게 저를 초청하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우리 김영숙 대표님이 되게 유명하신데 네, 이침 네. 치료로는 굉장히 뭐 맞습니다. 연구하고 계시고 현재도 네. 이제 널리 퍼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미주 지역에도 좀 우리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어서 오셨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AIMA 의료 통합 연구소에서 이제 초청을 해서 오셨다는 거죠. 네네네네. 그럼 세미나 일정은 다 끝나신 겁니까? 네, 세미나 일정은 다 끝났고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쪽에서의 반응이 반응. 폭발적이었어요. 폭발적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보람이 있으시네요. 네, 너무 아, 좋았습니다. 네, 너무 다행입니다.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아하. 그러니까 한의사 선생님들이 다 오셔서, 그러니까 이제 원래도 이침을 잘 하고 계셨지만, 저처럼 이렇게 연구를 네. 다 색다르게 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굉장히 호응도도 좋았고요. 네. 가을 정도에 네. 다시 심화에 관련된 과정으로 아하. 초청을 받았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그럼 감사합니다. 가을에 오시면 또 뵙겠네요. 네, 그러길 바래요. 네. 네. 귀는 이 연골이 있고 신경이 예민한 부위라고 들었어요. 네. 네.
뭐 귀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계시니까 네네. 뭐 훨씬 더 많이 아시겠지만 이 셀프 이침이나 시술 시에 특별히 혹시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귀로 놓는 어떤 자극은요. 네. 그렇게 부작용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접착에 관련된 저희가 접착이 있는 스티커로 이걸 붙여 예, 예. 예, 주라고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네. 접착에 관련된 알러지가 있거나 아하. 네, 뭐 그런 자석이나 이제 철 네. 이렇게 철에 대해서 알러지 있으신 네, 분들, 그런 분들은 자석. 조금 예, 조심을 하시면 되나요? 좋겠고 반드시 하시기 전에 소독을 하시거나 네. 끝나고 나서 소독을 해주시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죠. 어. 그리고 임신하신 분들은 귀에 침을 놓는 거를 조금 저는 피하라. 네, 피하라 얘기 권면을 하시는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너무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기가 조금 없는 것 같아. 좀 체력이 조금 없는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 양을 네. 이렇게 이제 붙이시는 게 조금 체력적으로 어려우실 수 있으니 그것도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네네네. 네. 아침에 하시거나 점심에 하시면 저녁에는 이거 스티커를 떼요? 떼어주시는 그게 네,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오, 그냥 붙이고 자면 안 돼요? 어, 더 오래 붙이고 있으면 효과가 더 있을 것 네, 같다라는 그런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저희가 아. 이제 귀를 보고 예. 어디가 좀 아픈 것 같아. 음. 어디가 안 좋은 것 같아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색깔이나 모양이나 뭐 이제 변형이나 이런 걸 보고 하는데 아무리 작은 씨앗이나 자석이라도요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거기가 변형이 옵니다. 어머나 그렇구나. 네, 무섭네요. 네네네. 그래서 아, 이제 오랫동안 하시는 거는 조금 예. 조심하시면 좋겠고 오늘 하시면 네. 오늘 띄시는 게 네. 아까워서 어떻게 떼지? 이러시는 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네, 거. 그렇죠. 아니 종종 이 귀에 이렇게 이침을 붙이고 계시는 분들을 가끔씩 봐요. 네네네. 근데 하루 이상 붙이고 있으면 안 되는 네, 거예요. 특히 요거- 주무실 때 붙이시는 건 조금 네, 피하라는 피하시면 말씀이시군요. 좋겠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아유, 어머나 아직 질문이 있는데 네, 더 네, 많이 네. 있는데 시간이 아이고, 어쩌죠? 네. 자 오랜 기간 활동하시면서 이침을 통해서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을 또 상담을 하시고 그러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기억나는 그런 케이스, 정말 이침만으로도 이런 효과를 봤다라는 그런 실제 케이스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네, 굉장히 많은데 저처럼 가족들이 이제 어떤 급한 상황이 생겼을 네네. 때 예를 들면 뭐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아니면 급체 네. 그리고 쇼크에 관련된 거가 왔을 때 네. 당연히 병원을 가셔야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집에서 내가 자가적으로 잠깐 응급 처치를 한 다음에 병원을 가시는 것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병원을 가시는 건 완전히 다른 예후를 만들더라. 네. 이게 통계적으로 제가 이침만 26년을 했는데 아하. 네, 이 통계가 굉장히 정확하게 맞는다라는 걸 네.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오. 그래서 간단한 네. 처치 방법을 아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내 가족이나 지인들을 살릴 수 있다. 네, 건강하게 오랫동안 네. 예, 옆에서 지켜줄 수 있다라는 네, 걸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응급처치. 네. 그렇군요. 갑자기 이렇게 쓰러졌어요, 사람이. 네.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귀에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윗부분에 이첨혈이라는 곳이 있어요. 가장 윗부분. 네, 이첨혈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우리 아이를 살린 것처럼 여기. 맞습니다. 윗부분 여기 네, 말하는 거죠? 네. 예. 귀 끝을 얘기합니다. 아하. 네, 저도 그 끝을 이용해서 저희 아이를 살렸거든요. 거기 어떻게 해줘야 돼요? 거기에 침을 붙이시는 것도 괜찮고요. 음.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이 아이들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체를 하면 네. 손가락을 따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손가락도 따고 합국도 이렇게 맞습니다. 눌러주고 그러죠. 네네네. 예. 그 손가락 따는 거를 네. 여기 이첨혈. 네, 아.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제일 곳이 귀 위에 네, 귀 맨 위에 여기 이첨. 네, 제일 혈. 높은 곳에 어허. 요렇게 귓바퀴가 있습니다. 이 네. 귓바퀴에서 피를 한 방울만 빼주셔도 어머나. 쇼크에서 벗어나실 수 있다. 어머나
그렇군요. 네, 손가락에서 피를 한 방울 빼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조금 다른 것처럼 네. 효과가 조금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좋은 정말 건강 팁입니다. 네네네. 네. 귀, 뭐, 충분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 툴 통해서. 이 귀 맨 위를 네. 좀 사혈을, 피를 좀 내주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주변에 누가 가족이나 뭐 지인이 옆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네. 하면 이제 응급처치로 그렇게 그렇죠. 해주라는 거.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셨습니다. 자, 귀 마사지 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귀 마사지 법은 따로 없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네. 제일 아까 제가 조심하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네. 혈압에 관련된 네. 그런 부분들만 조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사지는 충분히 네. 가볍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 귀 바깥쪽만 마사지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안쪽에 이렇게 구멍이 3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네네. 여기 귓구멍하고 귓구멍? 연결되어 있는 네. 첫 번째, 두 통? 번째, 네. 세 번째 3개의 구멍이 있는데 여기도 중요한 내장 기관에 혈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 손으로 이렇게 손톱으로 누르는 건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면봉이나 부드러운 부드러운 펜 종류 요런 걸로 그냥 가볍게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좋군요. 건강에. 네. 자, 여러분들 매일매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귀 네. 마사지법. 네. 아, 전 거기는 몰랐거든요. 근데 호흡 3군데 여기를 좀 조금 이제 부드럽게 자극을 네, 좀 부드럽게 해주면 좋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자, 예, 마무리할 시간이 더 있는데요. 네. 아, 좀 전에 그 어떻게 하면 이 이침 이제 한국에 가실 텐데 네. 어떻게 하면 이 이침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을까요? AIMA 의료 네. 통합연구소 네네네. 어디로 연락하면 됩니까? AIMI로 연락 주시면 네. 이 이침을 전화번호 어떻게 돼요? 전화번호는 네. 213-321-8583으로 연락 주시면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네. 그리고 한의사님 중에 네. 이침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계세요. 그렇군요. 그런 분들을 소개를 해서 네.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네. 해주시겠습니까? 213에 네. 321 네. 8583. 아하, AIMA 의료 네. 통합연구소 네, 여기로 이제 맞습니다. 문의를 하시면 배울 수도 있고 네. 또 어떻게 하면 좋은지 네. 알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네. 이침이 이렇게 우리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네. 우리 귀가 그렇게 그렇죠. 직접적으로 우리 모든 오장육부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 오늘 정말 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요. 아유, 시간이 더 있으면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고 싶지만, 네. 자, 이제 세미나도 끝났으니까 네, 이제 네. 좀 여행도 하시고 네.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네.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네,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가을에 오신다고요? 네, 가을에 네. 오시면 또 오세요. 네, 네, 네. 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네. 한마디 더 덧붙여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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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가을에 오면 네. 제가 그 이침의 효과를 이제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네. 간단하게 배우실 수 있는 일반인들도 배우실 네. 수 있는 특강 같은 걸 저희가 준비할 수도 있거든요. 아, 미주 지역에서요? 네, 네. 그러니 그렇군요. 관심 가져주시고 네. 혹시 오실 수 있으면 네. 네, 한번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배우는 거는 몇 주 과정입니까? 배우는 건 좀 길지만 네. 그냥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응급에서 쓸 수 있는 네. 간단한 것만이라도 배우실 수 있게끔 네네네. 네, 짧은 시간 안에 하실 네. 수 있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자, 작은 귀, 우리의 이 작은 귀 하나에 우리 몸의 건강과 질병 등 이 생명의 원리가 담겨 있다고 하니까 네. 너무나도 신기한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한인 커뮤니티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지금까지 한국 최고의 이침 전문가 김영숙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One Battle After Another가 이 작품상과 감독상 등 6관왕에 오르면서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금 One Battle After Another 예고편 듣고 계세요. Steve Lockjaw used to attack my home, and I cannot remember
for the life of my. 영국 영화 TV 예술 아카데미에 따르면 22일 어제입니다. 런던 로열 페스티벌에서 개최된 제79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원 배틀 애프터 아나더는 작품상과 감독상, 각색상, 촬영상, 또 편집상, 나무조연상을 휩쓸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좌우 이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은 가상의 미국에서 한때 이 혁명을 꿈꿨던 남자가 이 납치당한 딸을 구하면서 벌이는 추격전과 연이은 이 정치적 도덕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신념을 시험받는 과정을 그린 정치 스릴러 영화입니다. 자, 앤더슨 감독은 감독상 수상 소감에서 이런 말을 남겼네요. 우리 영화에 나는 자유가 무엇인지 알아. 두려움이 없는 거야. 라는 니나 시몬의 가사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없이 계속해서 작품을 만들어가자라고 말했다는군요. 앤더슨은 세계 3대 영화제를 석권한 바 있는 미국의 작가주의 거장 감독입니다. 이 작품에서 냉혹한 군 지도자를 연기한 션 펜은 나무조연상을 받았습니다. Thank you, Sensei. Thank you. God damn it! Viva la revolution! 네, 정치 스릴러 영화. 오늘 뭐 시상 소식이 있어서요 전해드렸습니다.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이 작품상, 감독상 6관왕에 올랐다고 하니까요. 작품성이 굉장히 뛰어난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되면 뭐 이 영화에 대해서도 또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추억의 노래, 좋아했었던 노래인데요. 딱 청해 주셔서 진짜 잘 들었습니다. 세실리아님 감사해요. 이런 곡들 좀 청해 주세요. 아,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역사가 시간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요. 독일의 작곡가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핸델 1685년 오늘 태어났더라고요. 오늘이 생일인데 정말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음악의 어머니니까. 예, 음악의 어머니. 예, 핸델의 음악은 이 바흐의 그 엄숙함과는 달리 좀 화려하고 웅장하고 에너지 넘치고 그렇습니다. 자, 이 핸델의 음악들이 정말 좋은 곡들이 많잖아요. 뭐 워러 뮤직의 알레그로라는 음악도 참 멋지죠. 영국 왕 조지 1세를 위해서 템스강 배 위에서 연주됐던 곡인데 아주 짧습니다. 예, 정말 이 탁 트인 야외 축제 같은 뭐 시원함과 기적적인 화려함이 느껴지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뭐 이 음악도 멋지고 또 왕궁의 불꽃놀이, 뭐 생일과 딱 어울리는 그런 음악들일 텐데요. 라레주이상스라는 라주레이상스라는 발음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뭐 이 음악도 굉장히 유명해요. 전쟁 종식을 축하하는 불꽃놀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인데 제목 자체가 뭐 환희라는 뜻이라는군요. 요 음악도 승리의 기쁨이 폭발하는 듯한 정말 웅장하고 빠른 템포의 곡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골라본 음악은요, 이 핸델의 오페라죠. 세르세 중에 극중 페르시아의 왕 세르세가 부르는 아리아, 이 옴브라 마이프라는 음악입니다. 옴브라 마이프. 이 음악은 제가 여름에 주로 좀 많이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글쎄요, 여름에 듣는 것보다는 요즘 같은 날씨에 들으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름에 아주 더울 때 들으면 살짝 좀 슬로우하기 때문에 막 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들으면 또 오히려 더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옴브라 마이프. 너무 좋죠. 아시다시피 이 라르고 용어는 음악 용어잖아요. 매우 느리게. 이탈리아어로는 일반적으로 넓게라는 의미라는군요. 조합을 해보면 느리면서도 표정은 풍부하게 연주하라라는 뜻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노래예요. 옴브라 마이프, 그리운 나무 그늘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Unknown Dress 버전입니다.